예, 반갑습니다. 율라스상 제12강 주의 성리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이 뭔가요? 네, 우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학의 전개, 유학의 흐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전 시간에 배운 유학은 선진유학입니다. 선진유학은 공자, 맹자, 순자로 이어지는 진나라 이전 시기의 유학을 말하거든요. 진나라 이전 시기 유학을 우리는 선진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 진나라 앞선다, 진나라보다 앞선 경우 유학이다 이렇게 해서 선진유학인데, 선진유학에는 대표 인물이 아까 말했듯이 공맹순이 있고, 주로 내용이 무엇이냐? 인성, 우리 본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덕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덕. 그래서 우리 보통 배운 게 뭡니까? 사덕이라는 것이 맹자에게 오면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 의, 예, 지가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선진유학 이후에 진나라 시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진나라 시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 사이가 진나라 시기죠. 요 사이가 있었던 시기가 진나라 시기인데, 진나라 때 분서경유가 일어나게 되죠. 분서경유. 혹시 알겠지만 분서경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그 유학서들, 경서들을 불태우고 갱유, 묻다는 뜻이고 유학자, 유자를 말하죠. 그렇죠? 유학자를 땅에 생물당해버린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진나라는 법에 의한 통치를 시행하려고 했지만은, 강력한 통치를 시행하려고 했지만은 유학자들 때문에 그것이 방해받는다 생각하고 유학자들을 유학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유학의 흐름이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당 시기에는 그래서 무엇이 유행하냐면은 어떤 유학이냐, 경학과 훈구학이라고 하는데, 경학은 말 그대로 경서복원 뜻이고, 훈구학은 훈이라고 해서 훈은 해석을 말하죠, 해석. 그래서 어떤 경전에 해석을 붙이는 것을 훈구학이라 합니다. 경학과 훈구학이 이 한당 시기에 유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런 한당 유학 시기를 거친 동안 실제 중국에서 유행한 학문이 무엇이냐? 실제 유행한 학문은 이 시기 대중들을 사로잡은 것은 도교와 불교입니다. 마우스가 뭐 묻었나봐요. 잘 안 써지네요. 마우스에 누가 껌을 붙였나? 그래서 잘 안 써졌습니다. 그래서 도교 불교 특징이 보면 알겠지만, 도교에서는 도라는 것, 그리고 불교에서는 연기설이라는 우주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주의 원리,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보통 이런 내용을 뭐라 부르냐면은 우주에 관한 우주 이론을 형이상학이라 해요. 그래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다루는 것을 형이상학이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도교와 불교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선진유학 시기 유학에는 이러한 어떤 우주론적인 내용,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거였겠죠. 그런 내용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없었고, 단지 도덕적인 내용, 그래서 우리 윤리학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철학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거죠. 따라서 성리학 이후 성리학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 성리학은 도교와 불교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을 성리학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죠. 도교와 불교를 어떻게 융합해서 만든 것이 성리학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교 불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성리학은. 다시 말하지만 불교와 도교에서는 도교는 성리학이 완전히 배격하는 부분이죠. 자, 성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이번 시간 배우게 될 주희입니다. 주희이고 주희 사상의 특징 아시겠지만 형이사학이 추가됐는데 그 형이사학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기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기론. 그래서 이기론 이것이 형이사학으로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리학이한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원래 유학이라는 것은 쉽고 대중들에게 도덕적인 내용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었는데 주의 성리학은 도덕적인 내용은 약간 뒤로 그것도 중요시하지만은 그러한 도덕의 근원인 형이사학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번잡해진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번잡한 경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대표적인 인물로 왕수인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성리학의 복잡함을 비판하면서 나와서 굉장히 간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청나라 시기 거의 19세기 정도쯤 됩니다. 19세기 정도쯤 되면 이제 서구 문물이 막 들어옵니다. 서구 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구 문물을 보니까 서양과학이 굉장히 실증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전학도 마찬가지로 서양의 어떤 과학을 따라잡기 위해서 실증적인 유학으로서 모습을 갖추려고 했었죠. 그래서 실증학문이다라고 해서 우리 증자는 그렇죠. 고증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에 입각한 학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다면 크게 유학을 해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 꺼서 이 시기 유학은 놔두고 선진 유학과 한당 이후 시기나 송나라, 성리학, 명나라, 양명학, 청나라, 고정학 등 유학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린 전체를 다 일컬어서 신유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학이라는 거죠. 혹은 신유학을 조금 좁게 본다면 성리학만 일컫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리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주희를 이제 선생님이랑 이름을 붙여서 주자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알고 있었겠지만 공자, 맹자, 순자 선생님 3명 다 이름이 똑같네요. 자자가 붙네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는 본명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교수 이런 뜻이 학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희가 본명인데 그런 주희를 높이기 위해서 주자라고 주 선생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주자가 된 거고 그러한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을 만든 주희를 본따서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송나라 시기 유학이다 해서 송학 그렇죠? 그리고 이기론 보면 알겠지만 이치를 다룬다고 해서 이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부르는 이름은 다양합니다. 다른 건 대부분 이름이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학의 흐름을 본다면 유학의 윤리학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윤리학만 담고 있는 선진유학과 또 우주론적인 체계를 담고 있는 성리학 그리고 좀 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양명학과 고증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리학을 배우기 전에 먼저 주의 성리학의 구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죠. 주의 성리학은 크게 우주론 그리고 인간 본성론 그리고 수양 방법에 대한 설명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 세 가지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각각 우주론은 이기론이고 인간 본성론은 심성론 그리고 수양 방법은 거경궁리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주희입니다. 그림을 보시고 그럼 먼저 이기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존재 현상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 있다.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드러난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리와 기라는 거죠. 리는 한데 우리가 그냥 리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법칙 두분 법칙에 의해서 이라고 바꿔 읽기도 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무조건 리라고 읽었습니다. 지금은 국어 법칙에 의해서 이라고 읽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에는 이기론 돼 있지만
바로 들어가자마자 리라고 표현합니다. 스윙이 바꾸지 않는 이유는 일종의 거의 고유명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쓸 때만큼은. 그래서 이치란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이 이치리자입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이치리자. 이치 원리란 거죠. 원리. 그리고 궁극의 이치인데 혹은 우주의 도를 부른다. 도. 우리 도가에서 도를 불렀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이치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 즉 리입니다. 도 즉 리. 도와 리는 똑같은 뜻이. 도가 리고 그것은 근본 원리며 궁극적인 이치인 거죠. 근데 이러한 리의 특징이 뭐냐? 형 이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형자는 우리 형체할 때 형자 말이에요. 형체보다 높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현실보다 높이 있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 이전에 형체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런 형체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형체가 드러나기 이전부터 형체가 가지게 될 원리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 형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모양이 없는 거죠. 형체가 없는 거죠. 따라서 형 이상이다. 그래서 지나가던 형 보고 나 형보다 키 큰데 형 이상이야 이러면 안 통합니다. 그렇죠? 이런 기회를 치면 많은 학생들로부터 욕을 들을 뿐이죠. 자중하려고 애쓰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끌립니다. 이런 개그에. 이 1분수 이런 리는 한데 그러면은 우주에 있는 리는 몇 개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있는 리는 하나예요. 리는 하나인데 다만 이 리가 한 개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말하지만 모든 존재는 다 리를 갖고 있거든요. 모든 존재는 다 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주의 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약간 복사된다는 거죠. 복사. 복사. 선생님은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복사. 옛날에 복사기가 없으니까 이런 말 못했겠죠. 지금 복사기가 있으니까 전 이런 말을 쓸 거예요. 복사. 복사되어서 옆집 영철이도 있고 아랫집 순이도 있고 우리 지나가던 똥개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리는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영철이랑 순이랑 똥개랑 원래 같은 리를 갖고 있어요. 이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주에 있는 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리가 복사됐다면은 모양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복사인데 여러분 복사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리를 그대로 옮겨서 우리 안에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리는 우주에 있는 리와 똑같은 거고 따라서 영철이랑 순이랑 똥개랑 스승님 것까지 여러분의 리까지 뭐 똑같은 겁니다. 뭐 똑같은 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는 굉장히 순수한 리이고 좋은 리입니다. 그렇죠? 리의 특징은 뭐냐? 순서무학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얘기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방금 배운 부분이 뭐다? 리는 분명히 하나인데 만물에 복사되어 있다. 이 말을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2,1분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리는 하나이고 각각에 분배되어서 들어가 있다, 수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리 1분수 이 말입니다. 리는 하나인데 각각의 물질에 분수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관통하는 리는 거대한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리는 각각의 사물과 생물에도 각각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1분수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리의 특징은 뭐다? 굉장히 순선무악, 굉장히 선하고 순수하고 전혀 악이 없다는 겁니다. 악 따위는 없다. 그래서 완벽한 선입니다. 알겠지만 우주의 이치니까 궁극의 이치잖아요. 당연히 악이란 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우주의 이치는 또한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윤리의 이치란 말이에요. 윤리의 원리란 말이에요. 윤리의 이치, 도덕의 이치입니다. 도덕의 이치니까 당연히 도덕의 이치니까 악이 들어갈 수 없겠죠. 리만 있다면. 그래서 모든 존재가 리만 있다면 아마 다들 착할 겁니다. 그래서 도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도덕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다들 잘 하겠죠. 우리의 본성이 곧 이치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존재는 리만 있는 건 아니죠. 리 말고 하나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배웠듯이 바로 기죠. 그렇죠? 네. 자, 기 봅시다. 기는 그래서 이러한 형체를 이룰 때 형체의 원리가 지시하는 대로 만들 때 그 만드는 재료 혹은 작용이 되는 거죠.
우리 건물이 있다면 솔직히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 때 건물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라든가 구조를 설명하는 원리, 공사의 원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원리를 삼아서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설계도 맞죠? 이러한 설계도가 일종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리일 겁니다. 아마. 한데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건물이 되나요? 그건 아니란 거죠. 이러한 설계도를 토대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겠죠. 각종 시멘트, 철근, 뭐 외장식재, 뭐 인테리어 재료 이런 것들 각종 재료가 필요하고. 한데 재료만 있다고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동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선생님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작용. 그래서 사람들이 뚝딱뚝딱 지으면 뭐가 되면 그래야지 건물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재료 노동 작용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원리라든가 공법의 원리 같은 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설계도라는 것도 실제로 만약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맞죠? 건물의 형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형체는 없단 말이죠. 형체가 실제로 드러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원리 설계도는 실제로 드러난 게 아니고 반면 재료와 노동은 우리를 실제로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라는 것은 우리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요소, 즉 재료라든가 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리는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기는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드러난 것이라는 표현을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의 특징은 드러남입니다. 리의 특징은 안 보임. 리의 특징은 안 보임. 기의 특징은 드러남. 여러분 반드시 뼈에 새겨야 됩니다. 리의 특징은 안 보인다는 거. 기의 특징은 드러난다는 거. 네, 보이냐 안 보이냐?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형체가 드러난 이후에 무엇이다? 재료다라고 해서 형 이하의 것이다. 형체가 드러난 이후의 것이다. 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인식의 대상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리라는 것이 분명히 말했지만 순서는 무악했다면은 기는 특이하게도 가스는 가각합니다. 보통 우리 육체에 비유하면 잘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에 있어 기라면 당연히 육체를 떠올릴 수 있겠죠. 육체는 재료고 작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과 피와 뼈 이런 것들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재료가 될 텐데 이러한 재료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악을 범할 수 있겠죠. 우리 육체라는 것이 가진 생명성. 육체에는 어떤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욕구. 육체 욕구 뭐 있습니까? 배고파, 먹고 싶어, 맞죠? 무조건 먹게 돼 있죠, 그렇죠? 혹은 갖고 싶어,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갖고 싶어, 이런 거죠.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 맡고 싶어, 좋은 냄새 맡고 싶어, 맞죠? 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 듣고 싶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 욕구가 이기적인 욕구일 때 악을 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는 드러난 요소, 형체를 이룬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선 가악이지 그렇다 완전한 악은 아니에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한 거. 불안정한 요소다. 아시겠습니까? 불안정한 요소. 그래서 항상 뭐 합니까? 이것 때문에 리 때문에 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죠. 기 때문에 변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보면 알겠지만 아까 설명한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리 1분수 그림. 리는 하나인데 다양한 사물에 복사되어 있다. 복사 하면은 리가 다 똑같단 말이죠. 영철이 또 나오네. 영철이 순이 그리고 똥개 볼 때마다 정우성 주연의 영화 생각나요. 자, 아무튼 영철이 쌩까지 영철이 순이 똥개가 리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리는 똑같아요. 오 마이 갓.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생기겠네. 똑같은 존재가 되겠죠.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왜 영철이 순이 똥개는 다 다른 존재일까요? 일단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철이 순이 저랑 모양이 다 다릅니다. 생긴 게 달라요. 심지어 순이는 성별도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인간이 아닌 존재 똥개도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 기가 다른 기이기 때문이죠. 저 스네일 같은 경우에는 기를 기 A를 받았어요. 그러면 영철이는 기 B를 받고 순이는 기 C를 받았어요. 그리고 똥개는 저질기를 받습니다. 저질기. 기가 좀 저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존재들이 각각 다른 이유는 뭐다? 맞죠? 기 때문이죠. 기 때문. 그래서 기의 특징은 불안정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다양성을 일으킨다는 거죠. 변화
혹은 다양성의 요소는 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기에서 어떤 불안정, 변화, 다양성 같은 요소들이 나오고, 반면에 어떤 통일성, 혹은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보편성, 두루두루란 말이에요. 두루두루 통한단 말이죠. 보편성, 이런 요소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요소들은 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의 특징은 제한성, 제한성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죠. 다양성,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반면 리의 특징은 그렇죠. 통일성과 보편성과 이런 것들, 동일성. 그래서 만물이 갖고 있는 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 똑같은 우주의 이치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과학에, 서양 과학에서는 모든 존재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구에 흐르는 하나의 원리인데, 동양에서 볼 때 그러한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도 그러한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원리가 똑같이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던 영철이가 계단에 뭐죠? 위에 그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아래로 떨어지고, 쌩도 위에서 뛰어내리면 아래로 떨어지고, 순이도 위에서 뛰어내리면 아래로 떨어지고, 똥개조차도 위에서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모두 이치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치가 똑같고, 본성 속에 들어있는 이치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동일한 이치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보편성의 측면이고, 반면 우리가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각각이 갖고 있는 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 오니까 좀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성리학 파트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리 하고 왔죠. 왔다리 갔다리,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심한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회 양명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지끈지끈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유 뮤직비디오 보면서 잠깐 쉬어보도록 해요. 잠깐,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가죠. 힘든데 쉽시다. 윤리, 여러분들 많이 봤겠지만 우리 그 선생님이 만든 노래도 있고, 그렇죠. 동양윤리계에서 한 거, 서양윤리계에서 한 거 중에 아이유 노래, 시계를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마음속 이야기, 지금 내 모습을 해쳐도 좋아, 나를 쫓아가면 할수록 좋아, 내 이름 불러줘. 점점 새로운 빛은 내 마음들 길가 두려워, 가슴이 막 벅차 서러워, 조금만 붙잡고 날 기다려줘.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돼. 시계를 더 붙이고 싶지만 네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름을 자, 그래서 잘 봤습니다. 다음에 또 마저 보도록 해요. 자, 이제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폰트는 안 나와있지만 한 가지 설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의 특징은 동시동소하다고 합니다. 동시동소. 그래서 늘 같이 있다 이 말합니다. 동시동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도 모든 존재는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리만 있는 존재, 기만 있는 존재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 얘기 먼저 하고. 근데 이러한 동시동소적 특징에서 본다면 솔직히 리기 선우를 가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선우를.
시간적 선호를 가리쳤습니다. 실제 시간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어떤 선호를 가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은 당연히 원리겠습니까? 재료겠습니까? 뭐가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원리가 먼저겠죠. 그래서 논리상으로 굳이 따진다면 리가 먼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의는 이걸 뭐라 하냐? 리선 기후적 관점이란다. 리가 먼저, 기가 후인데 이게 단순히 진짜 사실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관점만 그래 갖고 있다는 거죠. 관점만. 예, 말은 그렇게 합니다. 주의가 보기에는 아마 따진다면 굳이 따진다면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고 다음 리화기의 특징은 불상리하면서 불상잡하다는 겁니다. 불상리자의 리는 이별하다는 뜻이고 잡이라는 말은 섞이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리화기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냐? 없단 말이죠. 항상 동시동소란 말이죠. 따라서 이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상자에다가 이별 이자 안 입을 자. 그래서 서로 이별하지 않는다. 항상 같이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화학적인 결합 전혀 다른 형태로 전혀 구분되지 않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측면에서 볼 때 일면 부분될 수 있도록 뒤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잡자가 섞일 잡자니까 불상작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리화기는 떨어지지도 않지만 섞이지도 않는다. 이 묘한 관계라는 것이 불상리 불상잡의 설명입니다. 그것이 리화기의 관계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리와 기가 우리 인간에게도 들어있겠죠.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리와 기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먼저 여러분들 헛개 광고 봤죠? 사람도 떡이 될 수 있다는 거. 떡이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람을 좀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간단하게 그린 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게 여러분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떡이 됐어요. 정신 차리세요. 빨리 일어나, 빨리 살아나. 죽어 있어 지금. 지금 사람이 떡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일단 여러분들 보통 우리 둘로 나누죠, 맞죠? 어떤 요소로 나눌까요? 뭐로 나눕니까? 정신, 육체로 나누고 나머지는 정신으로 나누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기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떠올리는 건 당연히 육체는 당연히 뭘 것 같습니까? 기겠죠. 기. 육체는 기란 말이죠. 맞죠? 당연히 육체는 기입니다. 우리의 살과 뼈와 피와 맞죠? 이런 것들 다 기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 정신이라고 보셨겠죠. 정신. 육체에 반대되는 부분이 정신일 텐데 그럼 정신은 그럼 리겠네요. 그렇죠? 정신은 당연히 리겠죠. 예,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예. 그래서 육체는 키이지만 정신이 전체가 리는 아닙니다. 정신은 리가 아니고 리기에 섞여 있고 따라서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게 뭔지. 다만 우리 정신을 동양에서 뭐라 부르냐? 전체를 심이라고 부른다. 심. 주의성리학은 육체에 반대되는 정신 전체를 뭐라 부른다? 심. 그래서 심이란 말은 딴 게 아니라 정신 전체 혹은 정신적 작용 이런 말을 한다. 정신적 작용, 정신 전체를 말한다. 자, 이러한 심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당연히 리가 들어있겠죠. 육체는 리가 아니니까 아마 심은 속에 아마 리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한데 심 전체는 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육체는 기고 육체라는 기를 제외한 나머지 정신적인 부분이 리일 것 같은데 정신 전체가 리는 아니에요. 그 리, 정신 속에 심 속에 리가 있다는 거죠. 심 속에 있는 리를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들 심 속에 있는 리를 성이라고 합니다. 성은 뭘 줄인 말입니까? 본성을 줄인 말이죠. 본성. 이거 인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성향, 기본적인 성향은 뭐랍니까? 본성이라 하잖아요. 당연히 본성이 인간에게 있어 근본적인 이치겠죠.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이 리입니다. 당연히 성이라는 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성이 그러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 것. 자, 선생님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우리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본성이 착한지 나쁜지 알기 위해서 수임 한번 하고 있겠죠. 그렇죠? 갑자기 와서 뺨을 탁 때립니다. 그렇죠? 찰싹. 그럼 선생님이 두 개의 반응을 보여주겠죠. 아니 이런 18 이렇게 덤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죄송해요, 제 뺨이 거기 있었네, 치워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겠죠. 앞의 경우는 뭡니까? 본성이 악한 경우고 뒤의 경우는 본성이 선한 경우였죠. 이런 18
혹은 아이고 죄송해요 제밤이 격이 있었네요. 맞죠? 예. 반응이 두 가지인데 그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본성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 반응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행위에 대한 반응 뭐였습니까? 화내거나 미안해하거나. 이건 뭡니까? 화내거나 미안해하거나.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 합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정이랍니다. 정. 정은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우리의 정신 전체 중에서 리 부분만 찾아보면 그게 뭡니까? 성이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성이 드러난 것이 뭐다? 보이게 된 것이 감정, 정이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심성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위에 세 개, 아래에 있는 또 이 빨간 노란 색깔의 글자 세 개인 신과 성과 정이죠. 알겠죠? 예.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중요성의 순서로 본다면 성, 정, 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본성이라는 이야기고, 정이라는 얘기는 감정이라는 얘기고, 이러한 본성과 그것이 드러나는 감정을 모두 합치면 뭐라 부릅니까? 심, 정신 전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봤겠지만 성은 뭐다? 성은 뭐였습니까? 우리 성은 우리의 본성 중에서 리입니까? 키입니까? 우리의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정신에 있어서, 마음 심에 있어서 성이 리입니까? 키입니까? 그렇죠. 리죠, 리. 그래서 성 이퀄 리입니다. 성 이퀄 리를 옛날 주나 주의가 살던 송나라 시대는 이퀄이라는 뜻이 없었으니까, 수학을 아직까지 안 들여왔으니까 성즉 리라고 합니다. 성즉 리. 즉이란 말이 뭡니까? 이퀄이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성이 곧 리다. 성이 곧 리다. 곧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심 속에 있는 리를 뭐라 부른다? 리. 우리가 알겠지만 변환관계 적용하잖아요. 이 말이랑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대치관계 아니겠습니까? 리 이퀄 성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심 속에 있는 리를 뭐라 부를 수 있다? 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의 심 속에 있는 성은 무엇이다? 리냐 기냐? 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이러한 본성이 드러난 게 정이지 않습니까? 한데 여기서 드러나다 혹은 발하다, 드러나다라는 말을 뭐라 쓰냐면 발하다 이런 표현 써요. 발현된다, 발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드러나는 뜻이고 말 그대로. 이것은 뭘 뜻하냐?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리입니까? 기입니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은 리가 아니라 기죠. 따라서 리에다 뭐가 붙은 겁니까? 그렇죠? 기가 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은 뭐겠습니까? 리입니까? 정임, 기입니까? 리기입니까? 그렇죠? 정은 리 더하기 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에다가, 성이라는 리에다가 기가 더해진 것이, 감각적인 무기 더해진 것이 뭐다? 정이라는 거죠. 성은 리고, 성은 리고. 그래서 이렇게 배우겠죠. 성은 리이고, 이러한 리에다가 기가 더해지면 그게 뭐다? 정. 이런 공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한 기가 하는 역할은 뭐다?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드러나게 하는 역할, 혹은 발하게 하는 역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성이 드러난 것이 무엇이다? 발한 것이 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공식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강의는 좀 길어지네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길 일이 있겠습니까? 성의 그러면 리, 성의 리, 그 리의 리가 인간에게 있을 리는 뭐냐? 바로 사덕이라는 도덕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도덕의 원리 뭐겠습니까? 덕이겠죠, 덕. 그래서 순자가 주의자가 볼 때 우리 본성에 있는 리, 그 리의 내용은 뭐다? 그것은 도덕이라는 거죠. 도덕의 이치. 인간에 있어 리는 도덕의 이치일 것이고, 본성에 있어 리는 도덕의 이치다. 그 도덕의 이치가 무엇이다? 사덕이라는 거죠. 사덕이 여러분 아는 거 뭡니까? 그렇죠? 예. 사덕이 바로 인의예지죠. 그렇죠? 인의예지. 그러한 사덕이 그럼 드러난 것, 바라는 것이 정이겠죠. 사덕이 드러난 것이 뭡니까? 우리 맹자 배울 때 배웠던 거, 사덕의 단서. 사덕의 단서, 그렇죠? 사단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의 발에 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도덕의 이치인 사덕이 드러나서 사단이라는 감정으로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감정.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러한 감정들은 도덕적인 감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의예지라는 도덕적인 본성이, 도덕적인 덕이, 도덕의 이치가 드러난 것이 우리의 네 가지 도덕적인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성과 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성이 드러나서 정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디? 지금 여기는 심이라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정신이라는 요소, 정신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성과 정은 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심통성접이랍니다. 심통성접. 좀 표현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심은 우리가 말하는 성과 정을 어떻게 통솔한다라는 거죠. 통합한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니까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이니까. 그래서 심이 전체다 이 말이죠. 심이 전체다 이 말이 심통성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정신적인 요소, 그래서 전체인 심과 본성인 성,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이 드러난 정, 그리고 성과 정을 합친 심이 있다는 거죠. 한데 주인은 아까 봤겠지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이러한 성정심을 각각 순선한 경우와 가선가악한 경우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성에 있는 순선한 경우와 가선가악한 경우를 나눠서 보려고 한다. 우리의 본성이 순선한 경우, 본성이 순선한 경우는 뭐냐? 본연지성과 기일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에 있어 순선한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그대로 드러난 사덕이 그대로 드러난 사단으로 보고, 반면에 가선가악한 경우는 칠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에 있어서 순수한 부분은 도심, 가선가악한 경우는 인심. 그래서 여기까지나 이것은 경우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우리가 성에 있어서 순수한 경우는 본연지성, 가선가악한 경우는 기일지성. 가선가악이라는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하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혼합되어져 있다, 섞여 있단 말입니다. 정에 있어서는 순수한 경우는 사단, 가선가악한 경우는 칠정. 심에 있어서는 도심, 순수한 경우는 도심, 가선가악한 경우는 인심입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아까 배웠지만 우리 뭐라 배웠습니까? 성증리라 배웠잖아요. 성증리. 선생님, 성증리면 당연히 무조건 순수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맨 앞에 배웠잖아요. 리라는 것은 가선가악한 겁니까? 순수무악한 겁니까? 당연히 순수무악해야죠. 그럼 성증리라면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왜 본연과 기질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기질은 뭡니까? 왜 가선가악한 경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 본연과 기질 중에서 우리가 성증리할 때 성증리할 때 그 성은 본연지성입니다. 그렇죠? 이 주인은 우리의 본성이 원래는 어떻다? 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는 우리의 본성이 원래는 착합니다. 원래는. 한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육체가 생기고, 맞죠? 감정이 생기죠, 맞죠? 태어난 순간부터 본성은 본성 그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기의 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정리로서 원래 성이라는 것은 리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리의 기가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 우리의 본성은 즉 리가 아니라 리 더하기 기가 되는 거죠. 기가 섞인 겁니다. 기가 살짝 묻었어요. 여러분들 물건 새로 사서 껍질 벗기는 순간 뭐가 붙습니까? 바로 먼지 붙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때가 묻어서 가선가악한 본성이 된다는 거죠. 성정리의 본성이 아닌 실제 우리가 지니게 되는 본성, 실제 인간이 지닌 본성을 말한다. 그것이 기질지성인 거죠. 원래는 당연히 인간이라면 당연히 리를 지니 리가 본성이기 때문에 찾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본성에 기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기질지성. 그래서 실제 인간이 지닌 본성은 가선가악하다 이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리와 기가 합쳐진 경우, 리와 기가 합쳐진 경우를 말한다. 기질지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인간이 지닌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러한 그러면 이 감성이 그대로 드러난 착한 경우 우리 감정 우리 또 이거는 나눠서 봅시다 그냥 아예. 그래서 우리 감정이 가끔은 착하고 가끔 악하죠. 착한 감정을 뭐라 하냐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 반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 있는 섞여 있는 감정을 말한다. 칠정이라 하죠. 칠정의 의미는 칠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가지의 감정인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기본적인 감정 희노 애구 애오 욕 7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 즐거워하고 노 분노하고 애 슬퍼하고 여기서 사랑하는구나. 구는 뭐 욕구하고 뭐 애 다시 또 이 애자는 원통해하고 슬퍼하는 애자고 오는 증오하는 거고 맞죠? 요건 욕구에 대한 내용. 이듯이 인간의 감정은 7가지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은 가끔은 선할 수도 있고 가끔은 악할 수도 있어요. 맞죠? 화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죠. 맞죠? 가끔은 필요할 때 화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이런 감정들은 일종의 약간 이 상황에 따라서 좋게 느낄 수도 있고 나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도심, 인심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의는 이렇듯 성정심에 있어 각각 순선한 경우와 각각 가산가악한 경우로 나눴다. 본연지성은 성정리 우리가 본성 원래의 본성이고 기일지성은 실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성으로서 기질의 영향을 받은 즉 기의 영향을 받은 본성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우리 본성이 보면 2가지가 있는데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본성들 중에서 당연히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지니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 대부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아래쪽이에요. 당연히 아래쪽을 갖게 된다면은 선한 경우도 있겠지만 악한 경우도 있다고요. 우리 사회가 좋아지기 위해서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어떤 성정심을 가지기보다는 위의 성정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맞죠? 우리 아래의 성정심이 위의 성정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맞죠? 이것이 더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수양을 해야겠죠. 그 수양의 내용이 뭐다? 거경궁리론이라는 겁니다. 거경궁리론. 이 거경궁리론의 거경궁리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탁 쪼개서 거경이란 건 약간 수동적인 방식, 그래서 정적인 방식이라면은 궁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경은 수동적인 방법, 궁리는 적극적인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경은 뭐냐? 경에 거한다. 경이 뭐냐? 경이란 것은 우리가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함. 그래서 경에 거한다는 말은 경건함을 어떻게 유지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래서 몸과 마음, 정신을 어떻게 항상 경건한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에 들어있는 본성을 어떻게 보존한다.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그렇죠? 본성을 수비적인 방식.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지만 수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것은 공격 이렇게 수비와 공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비적인 방식. 자, 이런 거경궁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존양성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본성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이죠. 착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하면 나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항상 성찰하고 반성한단 말이죠. 성찰이라는 것은 반성한단 말이니까 내 행동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항상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내가 악해지지 않았나. 그 다음 존천리 거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존천리 거인력 똑같은 표현입니다. 보존한 존자는 역시나 보존한다는 뜻이고 양이 천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천리는 우리 아까 만든 우주의 이치라는 뜻이 우주의 이치, 우주에 있는 도덕의 이치를 지키는 거죠.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이치를 지키고 반면에 제거하다는 뜻이죠. 제거 무엇을?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을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존양성찰 이게 요게죠. 요게 요겁니다. 존양한다는 것은 본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성찰한다는 것은 반성하고 욕구를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 똑같은 뜻입니다. 결국 맞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경건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게 거경의 핵심이죠.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국리입니다. 국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인데 그 우리 본성에 있는 리라는 것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본성에 있는 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리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 리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 실천할 수 있겠죠. 단순히 본성이 뭔지 모르고 시키는 것보다는 본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이치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를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궁자는 궁구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고 대충 쉽게 풀이한다면 탐구, 연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리를 다시 네 글자로 풀면 뭐다? 격물치지라는 말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격은 연구하다는 뜻이고, 물은 사물을 말합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사물들, 아까 지나던 똥개라든가 자연현상 혹은 우리 앞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사물의 현상을 보면서 그 사물의 현상 속에 들어있는 이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일종의 경험적인 관찰적인 방식인데, 실험 관찰 방식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사물을 기억함으로써, 연구함으로써 어떻게 지식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죠. 사물을 연구하여 지식에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궁리를 네 글자로 푼 겁니다.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궁리라는 말 자체, 궁리가 갖고 있는 뜻 자체는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오셨죠. 후에 왕양면과 많이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지후행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선지후행,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 뒤 후자에다가 행할 행자, 먼저 알아야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리를 해서 이치를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이유는 당연히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 된다. 우리가 행위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식적인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공부 못한 사람은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비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양론인 거영훈론을 배워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기 좀 힘들지만 이렇게 대충 정리해봅시다. 먼저 크게 세 파트가 있다. 주의의 성리학은 첫째 이기론, 둘째 심성론, 셋째 수양론, 거영훈론이라고 적죠. 이런 그대로. 이론의 내용은 뭡니까? 모든 우주의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안 보이는 것, 기는 보이는 것. 이는 순선무악한 것, 기는 가선가악한 것.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가 뭡니까? 그게 성이죠. 그러한 성이 드러난 게 뭡니까? 정이죠. 성에 리가 붙은 거죠. 기가 붙은 거죠. 그렇죠? 성에 기가 붙은 것이 정이죠. 그러한 성과 정을 다 합치면 뭡니까? 그것을 심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성정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수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경하는 것이 있고 궁리하는 것이 있다. 거경하는 것은 경에 거한다. 본성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고, 궁리는 적극적으로 이치를 탐구하는 겁니다. 우리 본성에 있는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그걸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은 다시 풀면 경물치지로 볼 수 있겠죠. 경물치지, 궁리, 이 의미는 결국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 선지후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지 행할 수 있다, 안 다음에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의 입장이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한테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위의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이기론의 경우에는 일단 우주론적인 내용이고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실제 우리 윤리사상이라는 과목의 목적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끼고, 다음 심성론의 경우 성정심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솔직히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이러한 애매모호함이 나중에 조선 성리학의 주요 논쟁이 되거든요. 논쟁거리가 되거든요. 논쟁거리. 조선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문제를 내기가 역시나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주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안 나옵니다. 실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맞죠? 거경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요것만 나옵니다. 요것만. 요걸 누구랑 비교해서, 그렇죠, 왕수인이랑 비교해서.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수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우면서 제 끝에 배운 5분짜리 그 내용만 시험에 나온다는 황당한 사실. 그렇죠?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에 작업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수능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이 비교 문제, 조선 성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베이스 작업, 밑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오늘 수업에 솔직히 많은 부분들은 거의 밑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의는 거의 밑그림을 그린 거고,
이제 조선 성리학 가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배울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조선 성리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리학을 비판하는 왕수인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시대 성리학 그 논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문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양명과 같이 풀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 배우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너무나도 지루한 수업, 따분한 수업이었는데 열심히 들었나 모르겠네요. 잠 깨우면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건데 수고했습니다. Thank you.